그러면 디톡스 열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올미용학원에서 교육이사를 맡고 있는 김종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디톡스 열펌이라는 과정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손상된 모발의 유형과 복구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열펌에 대해서 공부를 풀어갈 거예요. 수업을 듣다 보면 모발과학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열펌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 기준이 잘 없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수업을 준비할 때 염색이나 모발색이나 펌도 마찬가지로 이미 데이터가 기존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열펌은 풀어주시는 분들마다 이게 푸는 방법이 다 달라요. 설명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정확한 원리가 없더라고요. 그 열펌의 원리를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샵에서 필요하신 게 뭐냐면 손상머리의 복구 시술이죠. 그죠? 그래서 복구 시술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느낌도 좀 이상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원리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거라서 오늘은 손상 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풀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부터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볼 게 뭐냐면 우리 고객님들의 고민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객님들이 와서 여러 가지 고민사항을 얘기하시는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적혀 있어요. 첫 번째가 모발이 갈라지거나 끊어진다. 큰일 났다, 그죠? 모발이 끝쪽이 갈라지고 모발이 샴푸하고 빗질할 때마다 막 끊어져 나오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푸석거리고 윤기가 없다. 자, 손질을 하는데 머리에 윤기가 자연스러운 윤기가 나야 되는데 푸석하게 윤기 하나도 없으면 보기 싫다, 그죠? 그 다음에 스타일링이 힘들다, 손질이 안 된다. 자,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모발의 손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밑에는 모질이 가늘고 굵다, 가늘거나 굵다. 이건 그분의 모질에 관한 문제, 자기의 모질에 관한 문제. 그 다음은 색상이 끈끈하고 칙칙하다. 이건 컬러에 관한 문제죠. 너무 감아서 밝게 하고 싶기도 하고 새치가 있어서 새치 커버를 하기도 하고 또 색깔이 다 빠져서 컬러가 칙칙해지면 새로 염색을 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두피에 관한 문제예요. 두피가 비듬도 많고 가려움도 있고 막 이러면 이건 두피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 중에 맨 위에 이 손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미용실에 방문하는 고객님들 중에 손상모의 비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고객님들 중에 손상모의 비율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연애 맞죠. 대부분이에요. 다르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 고객님들 중에 버진 헤어, 화학 시술이 한 번도 안 된 모발의 비율 이렇게 찾는 게 차라리 낫겠죠. 군인, 애기 이 정도 아니면요. 요즘 나이 많으신 분들도 새치카바 염색을 다 해서 염색이 다 되어 있어요. 그죠? 학생 요즘에 더 심해요. 중고등학생은 머리의 손상이 더 심해져 있을 수 있어요. 손상 모두 다 거의 다 손상된 모발이에요. 그래서 윤기가 없고 손질이 안 되고 막 푸석거리고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자, 이분들이 미용실에서 와서 시술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원하는 모발은 어떤 모발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는 모발은 어떤 머리냐면 자연스러운 윤기예요. 그죠? 윤기가 자연스럽게 나야 돼요.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부여한 윤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발의 윤기가 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탄력이 있고 부드러운 걸 원하세요. 모발이 부드럽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쭉쭉 늘어나거나 이런 머리 아니에요. 탄력이 있으면서 부드러운 머리를 원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끊어지는 머리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머리가 촉촉하고 차분해야 되고 손질이 잘 되어야 되고 볼륨이 있고 웨이브가 잘 나오는 머리를 원하신다. 자, 다시 윤기나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차분하고 손질 잘 되고 볼륨도 있으면서 웨이브도 좋은 거 이런 머리를 원하시죠. 자, 이분 모발 어때요? 윤기도 안 나고 손상이 심하다, 그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윤기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면 되게 만족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손상모가 왔을 때 우리가 고객님이 원하는 모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술을 하는 방법이 있죠. 자, 탈색을 하고 손상이 많이 된 부분이 오셨어요.
오늘 뭐를 하실 거냐면 매직을 원하세요. 그러면 그냥 매직을 하면 안 된다, 그죠? 손상이 심하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시술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첫 번째, 모발이 손상이 심하니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클리닉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클리닉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죠. 두 번째. 그치, 안 보여요. 조명이. 조명 좀 켜달라고 해주세요. 네. 네. 두 번째, 자, 클리닉을 추가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뭐를 해야 되냐면, 손상된 모발은 펩타이드 혈압이 절단에 의한 문제니까 펩타이드 혈압을 보강해주는 조제를 사용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PPT예요. 그래서 PPT고 손상된 부분에 펩타이드 보강을 위해서 PPT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떤 걸 하냐면 pH 밸런스를 사용해서 과도한 알카리에 의한 작용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알카리도를 잡아줄 수 있는 pH 밸런스를 사용해서 모발의 동전을 맞추면서 작업을 하시게 된다고요. 자, 손상된 모발이 오셨어요. 그냥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클리닉을 사용하시고 PPT를 사용하시고 pH를 사용해서 우리가 시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발 나오죠, 그죠? 모발이 부드럽고 윤기나고 태력 있는 머리가 나와서 고객님이 만족을 하셨어요. 자, 다음 달에 재방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달에 오셔서 매직을 했던 분인데 염색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자, 손상된 머리고 우리가 케어 시술을 했지만 한 달 뒤에 다시 재시술을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또 염색하시면 손상되죠. 그냥 시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클리닉을 권하시고 PPT를 뿌리시고 염색 전체를 잘 한 다음에 마무리로 pH 밸런스로 등전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결과가 잘 나오죠. 자, 다음 달에 또 그분이 오셔서 이번에 다시 웨이브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냥 시술하시면 열어보시면 안 되죠. 클리닉을 하시고 PPT로 보강하시고 pH를 쓰신다, 그죠? 그러면 머리가 잘 나오죠. 근데 뭔가가 이상해요. 자, 한두 번은 괜찮은데 두세 번, 서너 번 넘어가서 반복 시술을 하다 보면 손상 모발에 반복 시술을 하시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윤기나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차분하고 탄력이 있고 볼륨 살고 손질 잘 되는 머리가 나와요? 아니면 머리가 윤기가 없어지고 모발이 뻣뻣해지고 손질이 잘 안 되고 뭔가가 좀 이상한 머리가 만들어지지 않던가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한두 번은 시술이 괜찮은데 몇 번 시술하다 보면 머리가 좀 이상한 모발로 바뀌어요. 자,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반복 시술을 하다 보면 각화 현상이 생긴다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시술을 하다 보면 윤기라고 부드러운 머리를 원하는데 모발이 많이 뻣뻣해지고 윤기가 별로 없고 손질이 잘 안 되는 머리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웨이브를 했는데 윤기는 잘 안 나고 웨이브도 조금 덜 걸리고 느낌이 좀 부드럽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오세요 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시술을 해요. 그때 시술 어떻게 해요? 손상이 많이 됐으니까 더 좋은 클리닉과 더 좋은 PPT와 더 좋은 pH를 써서 다시 시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머리가 이상해요. 자, 이런 현상이 우리가 복부 시술을 여러 가지 케어 시술을 반복 시술했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떤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처음 개원을 딱 해요. 그 병원에 조제는 딱 세 가지를 준비해 놓습니다. 첫 번째가 영양제, 두 번째 항생제, 세 번째로 진통제. 이 세 가지를 준비를 딱 해놓는 거예요. 자, 환자님이 오셨어요. 환자님이 몸살 감기가 있으시대요. 그러면 처방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영양 주사를 맞고 항생제와 진통제 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자, 코감기가 있으신 분 오셨어요. 이렇게 처방합니다. 자, 머리가 아프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아픈지 다 진단하고 이렇게 처방합니다. 배가 아픈 분 왔어요. 이렇게 처방합니다. 요즘 되게 피곤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처방합니다. 허리가 아프대요. 제가 요즘 허리 아파요. 허리 아프대요. 이렇게 처방합니다. 자, 오시는 환자님 모든 분들한테 이 처방을 해보자고요. 영양제와 항생제와 진통제. 그러면 그 병원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실래요?
약 잘 듣는다고 소문이 납니다. 거기 갔다 와서 주사 한 대 맞으니까 영양주사를 맞으니까 기운이 솟죠. 그 다음에 진통제와 항생제를 먹으니까 안 아프잖아요. 그죠? 좋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이 좋다고 소문이 나고 손님이 많아집니다. 자, 병원은 계속 성업이 잘 됩니다. 1년 정도 지났어요. 거기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정기적으로 단골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주 와서 자주 처방을 받아가서 사용을 했어요. 1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자고요. 자, 항생제가 내성이 쌓이기 시작해요. 진통제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죠. 계속 먹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센 항생제를 써야 되고 더 센 진통제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하신 분은 약간의 장염 증세가 있었어요. 근데 진통제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더 커지겠죠. 간 수치가 조금 높아서 많이 피곤했던 사람인데 영양제하고 그냥 이것만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러면 간이 너무 안 좋아져서 간경화로 가요. 병이 더 커져버릴 수 있죠. 위가 살짝 쓰린 사람이 여기에 맞는 처방을 안 해주고 계속 진통제만 먹다 보니까 위에 궤양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맞죠? 병이 더 커질 수 있죠. 자, 내성이 쌓이고 병이 다 크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병원 장사 잘 되니까 다시 다른 데 팔고 자기는 이전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이제 미용실로 오겠습니다. 자, 이제 잘 볼게요. 고객님이 오셨어요. 모발이 손상이 됐습니다. 모발이 아픕니다. 어떻게 아픕니까? 탈색 염색을 많이 하신 분이네요. 그죠? 탈색 염색을 해서 모발이 손상이 많이 됐습니다. 처방하겠습니다. 클리닉과 PPT와 pH. 선생님은 펌을 하셔서 머리가 조금 퍼석거리고 손질이 잘 안 되시네요. 펌에 의한 손상이에요. 어떻게 처방하세요? 클리닉에서 PPT에서 pH. 쌤은 10펌을 해서 손상이 됐어요. 그죠? 어떻게 처방해요? 클리닉에서 PPT에서 pH 아니에요? 맞죠? 분명히 우리 처방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자, 손상 원인이 지금 다 달랐어요. 근데 처방은 어때요? 다 이승적 이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겠죠. 그러면 내성이 쌓여서 항생제와 진통제가 안 들어서 내성이 쌓여서 클리닉 PPT가 안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더 좋은 클리닉제 찾지 않으세요? 더 좋은 PPT 찾지 않으시냐고요. 그죠? 어느 게 요즘 더 좋으냐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랑 여기 무슨 차이가 나냐고요. 자, 그러면 우리 미용실 판매하고 딴 데 가면 아니죠.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모발을 진단하신단 말이에요. 모발 진단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 우리 미용실에서 모발 진단하는 방법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거짓모는 건강모예요. 그 다음에 염색을 한두 번 정도 하면 손상은 손상인데 많이 손상되지 않은 약손상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 열펌을 한 두세 번 더 했거나 염색을 또 반복적으로 한 끝쪽은 그냥 강손상이라고 볼까요? 그 다음에 탈색까지 했던 머리예요. 그러면 극손상이라고 그러죠. 자, 손도 대기 힘든 머리, 정말 큰일 난 머리, 그건 극손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극극손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통 진단하시죠? 건강모, 손상모, 극손상모, 극극손상모 이렇게 구분하시잖아요. 자, 이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환자님이 오셨는데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환자님 얼마나 아프세요? 조금 아프세요? 약손상. 살살 아프세요? 이거는 중손상. 많이 아프세요? 극손상. 죽을 만큼 아프세요? 극극손상. 이거 아니에요? 자, 우리 병원에서 의사가 어떻게 묻냐면요. 배가 아프면 어느 부위가 아픈지 아니면 콕콕 찌르면서 아픈지 아리하게 아픈지 규칙적으로 아픈지 계속 아픈지 물어보지 않아요? 맞죠? 어떻게 아픈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그게 다른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모발을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한다? 머리가 어떤 현상으로 어떤 유형으로 손상됐는지를 진단하지 않고 그냥 얼마나 손상됐는지 머리가 얼마나 엉키고 하면서 얼마나 손상됐는지만 파악하시지
어떤 손상으로 됐는지 파악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만 거기에 합당한 처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속이 아프면 위장이 아프면 위장약을 처방해야 되고 만약에 배가 아플 때도 이게 염증이 생긴 건지 식중독이 걸린 건지 맹장이 터진 건지 그거 진단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처방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처방하듯이 우리 미용실에서 이 세 가지가 절대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쟤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쟤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근데 분명히 얘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얘들이 필요 없을 때도 우리는 여기만 너무 처방하다 보니까 모발이 처음에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뭔가가 이상해지고 만족한 결과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각화 현상이 생겨서 윤기도 안 되고 손질도 잘 안 되고 모발이 이상해지면 우리 고객님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게 돼요. 몇 번을 큰 신경을 써서 모발에 시술을 많이 해놨는데요. 그 머리를 잘라버리세요. 해보시면 손상된 머리 케어 시술에서 해놨다가 머리가 자꾸 손질이 안 되고 이상하다 보니까 디자이너 쌤한테 얘기를 하죠. 머리가 요즘 손질도 좀 안 되고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요. 아니요, 이게 모발이 건강해진 거예요. 모발이 힘이 생기고 탄력이 생겼으니까 이게 건강해진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실제적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건 윤기나고 부드러운 머리를 원한다고요. 촉촉한 머리를. 근데 이 머리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가 뻣뻣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그럼 좀 잘라주세요. 잘라버리시거나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타 샵으로 옮겨보세요. 다른 샵에 가보신다. 그래서 시술을 하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손상이 더 심해져 버렸죠. 그러면 다시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면 봐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할 수 없어요. 제가 사고 친 거 아니니까. 자르셔야 되고 자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계속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옮긴 샵에서 윤기나고 부드럽고 촉촉하고 차분하고 매끈하고 볼륨 살고 손질 잘 되고 스타일 웨이브 잘 나온 머리 만들어버리면 그분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와요. 근데 안 돌아오는 분은 저는 못 보죠. 근데 돌아온 분들은 사고 난 분들이 돌아오죠. 그래서 인지를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오늘 전체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어 메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용실에서 하는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미용실에서 하는 메뉴는요. 첫 번째, 형태, 모양을 바꿔주는 시술로 커트와 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컬러를 바꿔주는 탈색 염색이 있고요. 기능을 부여하는 복구나 클리닉 시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전국의 미용실 정말 많은 거 아시죠? 경쟁 과다, 공급 과잉 이렇게 되잖아, 그죠? 전국의 미용실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9만 몇천 개가 된대요. 그래서 10만 개에 육박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래요. 5천만 명 나누기 10만 하면요 500 나와요.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우리나라 사람 500명 중에 미용실 원장님이 한 분 계시다는 뜻이에요. 맞죠? 500명 중에 미용실 원장님이 한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직원에 평균 3분이서 근무한대요. 그럼 한 미용실에 500명의 손님이 평균이 있는데 미용사가 3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미용사당 평균 고객님 숫자는요 170명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한 분 앞에 평균으로 떨어지는 고객님의 숫자는 170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거 딱 해보면 되겠죠. 내 단골 손님이 170명이 있다. 그러면 나는 평균이다. 맞아요? 내 단골 손님이 170명이 계세요. 날 찾아오시는 분이. 그러면 나는 전국 평균이라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왜냐면 미용실은 손님들은 한 디자이너 쌤을 정해놓고 그분한테만 머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지나가다가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어디를 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 반이라고 보면요. 170명의 내 단골 손님 100명만 되어도요. 나를 찾는 분들이 100명만 되어도요. 손님 숫자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님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미용실 하는데 내 손님이 500명, 600명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불과 200명, 300명만 있어도요. 100% 예약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이만큼 경쟁이 많이 지금 치열하고 손님의 숫자가 적고 공급이 과잉됐다 보니까 경영을 하기가 샵을 경영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신다고요. 그죠?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미용실도 너무 많아서 미용실 운영하기가 힘들다고요. 맞죠? 그러면 예전에는 미용하기 좋았어요. 예전에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갈게요. 이런 거 있어요. 80년대로 갈게요. 요즘 응팔도 하고 했으니까. 자, 1980년도에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그때는 미용실의 숫자가 많이 적었죠. 많이 없었어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미용실 영업하기가 좋을까요? 지금 영업하기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원장님 한번 대답해봐.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하기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때가 훨씬 좋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이 80년도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자, 미용실 오픈 시간 몇 시예요? 80년도 같은 8시에서 8시 반에 열면 혼나요. 8시에 미용실을 오픈해야 돼요. 자, 미용실을 8시에 오픈하는데요. 샷다를 올리면요. 손님이 앞에 서 있어요. 왜 이제 문 열라고 바로 들어오십니다. 그때는 바로 들어오신다니까. 자, 8시 반에 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들어와요. 그분들이 시술하던 메뉴 뭐였죠? 그분이 들어와서 나 머리하러 왔어 하고 딱 자리에 앉으셨어요. 뭐 해달라고 그러세요? 빠마 해달라고. 퍼머 아니에요. 빠마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길이 정리를 조금 해야 되죠. 자라 나왔으니까. 그건 커트예요, 카트예요? 카트예요, 카트. 그 길이 끝쪽에 튀어나온 거 잘라주는 카트를 하고 난 다음에 파마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사용할 로트 숫자 몇 개 정도 말았을 것 같아요? 원장님 몇 개 정도 말았어, 이때? 40. 큰일 나, 원장님. 그러면 그때 그 시대에 40개 말면 혼나. 최소 60개. 많으면 80개를 말아야 만족을 하세요. 평균 60, 70개. 조금 강하게 해달라고 하면 뼈다귀 걷도록 80개를 말아야 돼요. 그러면, 자, 손님 오면 길이 탁 자르고요. 다다다다다닥 말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 또 한 번 뒤에 와서 앉아있어요. 일찍 왔네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다 말았어요. 자, 파마 다 끌고 밴드 다 쳤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자, 랩핑하고 보자기 꼭 쪼매고 1시간 있다 오세요 하고 딱 나가세요. 그럼 이분 점심 먹고 오십니다. 그러면 또 뒤에 분 또 앉아요. 또 말고 있죠. 그죠? 자, 하루에 몇 분 말아야 돼요? 10사람 기본. 10명은 기본이에요. 15명 넘어가면 이제 좀 많이 한다 이렇게 돼요. 한 20명, 30명 정도 되면 바쁘고 파마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이때는 파마쟁이라고 그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퇴근은 몇 시에 퇴근해야 돼요? 퇴근은 손님이 갈 때까지 8시고 8시 반에 와서 파마해도 하면 안 돼요. 늦어서 집에 가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일단 손님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주말에 놀아요? 못 놀아요? 일요일날? 절대 못 놀아요. 그래서 미용실이 아직도 화요일에 많이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 명절 전날이에요. 추석 전날, 설 전날. 미용실 몇 시에 문 열어야 될까? 새벽에 열어야죠? 몇 시에 맞춰요? 손님, 마지막 손님 갈 때까지. 뭐 일찍 맞추고 없어요. 12시고 1시고 2시고 무조건 다 해야 돼. 그러면 근무 시간이, 오픈 시간이 8시고 퇴근 시간은 모르겠고, 추석 전에는 며칠 전부터 새벽에 나와서 하여튼 늦게까지 다 해야 되고, 맞죠? 여름 휴가는 며칠 갔을까요? 여름 휴가? 화요일에 하루 정도? 맞죠? 자, 옛날에 장사 잘 되었으니까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미용할까요? 어우, 큰일 나요. 그죠?
자, 이때 가장 일을 잘한다고 하는 미용사,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미용사는 어떤 미용사였을까요? 아마 빨리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요 딱 하면 다다다다닥 말아서 누가 빨리 많으냐가 최고였어요. 자, 미용실 머리 잘한다고 소문나는 미용실은 어떤 미용실? 아니, 빨리 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일단 미용실에서는 빨리 말아서 손님을 빨리 빼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손님 입장에서 머리를 잘하는 데는 오래 가게 하는 미용실이 가장 잘하는 미용실이에요. 한 번 말고 오면 석 달, 몇 달 동안 파마 안 풀리는 데가 최고라고요. 파마했는데 한 달 있다가 웨이브 풀려요. 그 미용실 가면 안 되는데요. 맞죠? 그랬던 시대예요. 그랬던 시대. 자, 어떤 기준이냐면 그냥 손님은 문제면 밀리듯이 들어와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말고 최대한 오래 가게 하고, 명절 전에 죽었다 하고 아침에 출근했으면 무조건 일하고 퇴근할 때까지 일하고 허리 필 일도 없고 뭐 죽으라고 하던 시대였다고요. 이때는요, 미용은 체력이 짱인 시대. 이때 미용실 은퇴하는 사람들은요, 50견이 오거나 손에 류마티스가 와서 손이 더 이상 안 되면 은퇴를 하던 시대라고. 이때는 체력이 짱인 시대예요. 미용에서 체력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건 것 같아. 이때는 미용이 기능이에요. 얼마나 빨리 갈 수 있고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미덕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미용실 숫자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손님의 할당되는 손님의 숫자는 점점 줄어요. 근데 우리는 미용을 괜찮게 운영을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 나가냐면 메뉴를 늘려갔어요. 미용실에 메뉴를 늘려갑니다. 자, 이때는 미용실에 오시는 분들이 아줌마 폼이었죠. 그 당시에는 아줌마 폼이었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그대로 올라가서 할머니 폼이 됐죠. 그죠? 자, 이때 이 아줌마들이 카트 쳐서 파마할 때 이렇게만 하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아가씨들은 아가씨들은 미용실에 와요, 안 와요? 이 당시에 시대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자, 중고등학생의 머리는 어떤 머리? 중고등학생. 귀니 몇 센치의 단발이. 학생은 단발이라고 무조건 다 일자 단발. 그것도 스파니엘 그 이사도라 이런 거 아니야. 다 일자 단발. 그죠? 자, 그 아가씨가 고등학교를 지나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단발해요, 안 해요? 무조건 머리 길러요. 아가씨는 긴 생머리. 그죠? 자, 긴 생머리 아가씨가 있다가, 자, 그분이 결혼을 하면요, 이제 미용실에 가서 카트 치고 파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생각해 볼까? 자, 카트 쳐서 파마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 파마 왜 할까? 이 아줌마 파마, 할머니 파마의 컨셉은 아프리카 흑인 곱슬이에요. 맞죠? 아프리카 흑인 곱슬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 아프리카 흑인 곱슬의 머리처럼 오글오글하게 머리를 했다고요. 이게 예뻐서 했을까? 절대 예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식이 있거나 이런 거 하면 드라이에서 피고 가지 절대 뽀글뽀글해서 안 다닌다고. 맞죠? 이거 이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시대의 어머니들은 아줌마들은 왜 빠글빠글한 파마를 했냐면요, 머리에 손질을 하고 머리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새벽같이 일어나면 애들을 챙겨서 출근시키고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막 일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머리를 만지고 머리에 신경을 쓰고 할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마를 해놓으면요, 자고 일어나면 눌려켜 있을 때도 그냥 툴툴 털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머리가 눌려켜고 감을 칠 필요도 없고 빗질할 필요도 없고요. 아가씨분들 생각해 보세요. 라면 먹을까요? 라면 먹으려고 이렇게 숙이면 머리가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묶고 해야 되잖아. 이 머리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효율성 때문에 이 머리 하시는 거예요. 효율성 때문에. 머리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내 머리에 내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바쁘고 힘들게 우리 어머님들이 사셨으니까 이 머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머리만 보면요, 그분의 신분을 알아. 머리가 단발이야, 학생. 긴 생머리야, 아가씨. 뽀글뽀글했어, 아줌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엔요, 아줌마 같은 아가씨가 너무 많잖아요. 표시가 안 난단 말이야. 머리만 보고 몰라. 자, 이때 미용실의 주력 손님은 뭐냐면 결혼한 아줌마가 미용실의 손님이에요. 그죠? 학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결혼한 아줌마가 미용실의 손님이었다고요. 이때 아가씨가 미용실에 올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긴 있어요. 간혹. 언제냐면 실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긴 생머리를 사뚝 자르죠. 그러면 아가씨가 긴머리 아가씨가 머리를 갑자기 짧게 잘랐어요. 애인 없어요.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시하면 되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죠?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가씨들은 미용실에 올 일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어떤 게 나오냐면 미용실에 숫자가 늘고 손님이 점점 줄어들죠.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세팅이었어요. 열펌이 나오죠. 이게 20년 정도 됐습니다. 세팅이 처음 나온 지가 20년 정도 됐대요. 자, 저도 미용실에 가보고 깜짝 놀랐던 게요. 오랜만에 안 가다가 미용실을 갔는데요. 이런 둥그런 기계에다가 줄이 막 내려와 있고 거기에 아가씨가 이렇게 딱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뭐 그 실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랬는데 이 세팅기가 나왔을 때 이게 왜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냐면요. 기본 폼에서 열폼으로 변화가 아니에요. 이 세팅의 가장 큰 변화는요. 아가씨가 미용실에 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긴 머리 아가씨를 기본 파마하면 머리 어떻게 될까요? 굵은 롱도로 파마하면 웨이브가 아예 안 걸리고요. 가는 웨이브로 말아놓으면요.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세팅이라는 거 연화를 봐서 굵은 웨이브로 탁 머리를 구워 놓잖아요. 그러니까 웨이브가 드라이한 것처럼 우아한 웨이브가 딱 나오는 거예요. 되게 비싼데 한번 내놔놓으면 1년이 지나도 컬이 유지돼요. 그죠? 그래서 아가씨들이 세팅을 하러 미용실에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뉴가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팅 저거 처음 나올 때 기계값이 500만 원 이런 거대요. 그리고 조제들 넣고요. 펌제하고 연화제하고 이것들을 넣고 교육받고 하면 1000만 원씩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게 그걸 해놔놓고 아가씨가 와서 세팅 하루에 한두 사람씩 하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만큼 기존 손님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손님이 많이 늘어서 매출이 좋아요. 자, 아줌마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저거 비싸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해놓으니까 오래가고 좋죠. 그래서 이 아줌마들도 이거를 해달래요. 자, 그러면 디지털로 아줌마 머리 말 수 있다 없다? 세팅기로 못 말아요. 롯드가 너무 크니까. 그죠? 그분들한테 맞춰서 나온 게 디지털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좀 짧은 미디움 머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때는 체력전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열펌이 나오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자, 예전에는 지라시 쳐거나 상고 치거나 이렇게 쳤어요. 카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는 그렇게 치면 안 된대요. 그레주에이션을 쳐야 된대요. 레이어를 쳐야 된대요. 그 다음에 커트를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쳤는데요. 이렇게 쳐요. 버티컬로. 그래, 이쁘대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거널로 치면서 전대각도 하고 후대각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커트하는 방법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용은요, 더 이상 체력전이 아니에요. 체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전으로 바뀌었어요. 이때부터는 미용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짱을 먹던 시대가 됐어요. 커트를 다 일자단발로 뚝뚝 자르는데요. 앞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빼놓는다. 이렇게 동그랗게 뒤로 단발을 싹 내면서 동그랗게 볼륨이 들어가면서 예쁘게 잘라준다. 그거 하려면 커트를 배워야 되잖아요. 자, 연화라는 걸 배워서 열펌을 해야 되고, 그죠?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미용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미용이 머리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 그 다음에 이때는 미용실 오픈할 때 기계가 몇 개 없어요. 로드만 잔뜩 갖다 놓고 파지만 잔뜩 갖다 놓으면 됐어요. 이때부터는 기구를 많이 사야 돼. 투자도 돼야 돼. 그죠? 기술과 투자가 이제 경쟁인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온 게 뭐냐면요. 곱슬머리를 디지털에 놓으니까 머리가 폭탄이 터지고 난리가 나네요. 그분들한테 맞춰서
매직이 나왔어요. 매직이 언제쯤 나왔냐면 활성화 쫙 될 때가 IMF 시대예요. IMF 때 다른 데는 막 큰일 나고 다 막 도산하고 난리도 아니어서 태웠다고요. 근데 미용은 잘 생각해 보세요. IMF 때요 정말 신나게 넘어왔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데가 없어요. 인력 공급은 정말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매직이 처음 나왔을 때 가격 정말 좋았어요. 매직 처음에 우리나라 정부할 때 100만 원씩 했대요. 판스들이 하루 종일 해도 안 펴지는 게 영화를 봐서 매직기로 탁 당기니까 찰랑찰랑한 머리가 됐잖아요. 보편화되면서 적어도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쉽게 다 받았어요. 이때 매직의 시간은요 6시간씩 받았대요. 오늘 생각나시죠? 매직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요 6시간씩 이렇게 했다고요. 아침에 출근해서요 매직 두 사람하고 집에 가면 하루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매직 할 사람은 그때 정말 많았어요. 이때는 미용실을 대형화시키고요 인력을 채워 넣으면요 사람은 얼마든지 오니까 한 사람 앞에 둘이서 붙어서 두 사람만 하면 되니까 하루 매출 다 나오니까. 그래서 미용실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미용실에서 대박이 나는 시대예요. 자, 이렇게 또 메뉴가 늘어났는데 이 열펌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맞죠?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열펌이 나왔어요. 그게 뭐죠? 빨리 할 수 있는 열펌. 직펌이 나왔다. 직펌은 펌제 발라서 바로 하니까 아니 열펌은 2시간,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이거 1시간 내로 끝나네? 대박 아니에요 이거? 열펌이잖아. 얘도 열펌이고 얘도 열펌이야. 근데 억수로 빨리 끝나. 그래서 이게 공전의 에펙트를 또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칼라 한번 볼게요. 옛날의 염색은요, 염색 손님은 세치카바 염색 손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그냥 흰머리 있으면, 어른이 계시고 내가 흰머리가 생기면 까맣게 염색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세치카바 염색이 기본이었고, CF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갈색 머리가 아름답다고 CF를 했어요. 왜 갈색 머리를 아무도 안 하고 다 새까만 머리니까 아름다운 갈색 머리라고 CF를 했다니까요. 이때는 염색이 극소수만 하고 잘 안 했어요. 이 당시에 머리를 노랗게 해가 쌤처럼 노랗게 해가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쳐다봐요. 그리고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냐고 앞에 와서 얼굴도 보고 가고 막 그랬었을걸요. 그죠? 그때 머리를 노랗게 하는 사람은요 짜장면 갖다 주시는 분이나 커피 갖다 주시는 분이나 동네 남아 있는 성아들 아니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다 까맣게 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머리를 까맣게 해가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즘엔 다시 블랙이 유행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컬러가 다 밝아져 있는 시대죠. 근데 그냥 밝은 게 아니라 훨씬 더 밝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염색만 하는 게 아니라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냥 염색은 색깔이 안 예쁘네요. 그래서 매니큐어도 하게 되죠. 산성 컬러에 화려한 컬러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빨래 할 수 있는 스피드 컬러, 그 다음에 오징어 먹물, 헤나 등등 염색도 여러 가지가 메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메뉴가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영업을 하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봐요. 이 당시에는 미용실을 왜 갔냐면요. 머리가 풀렸습니다. 머리가 터벅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하러 가던 시대예요. 그래서 명절 전에 머리 하러 가던 시대고 이런 거예요. 일이 있을 때 뭐 특별한 날이나 돼서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떤 시대냐면 예뻐지고 싶어서 옆에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머리를 하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지금은 손님이 미용실에 언제 오는지 한번 볼래요? 지금은 손님이요 미용실에 언제 오냐면요.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애가 공부도 잘하는데 이번에 반장이 돼서 왔어요. 그러면 다음날 머리 할 거예요. 그럼 미용실에 와서요. 앉아서 어떻게 오늘 뭐 하실 건데? 오늘 웨이브 좀 할까? 이러고 앉아요. 그러면 얼굴이 되게 밝은 데다가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있잖아. 우리 아들이 있잖아. 이러면서 바로 얘기하라고 살살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반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리액션이 중요해요. 어떻게 리액션 해야 돼? 쌤, 리액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애가 반장이 됐다고
고객님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리액션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 어머, 축하드려요. 좋겠네요. 하고 그냥 계속 머리 해요. 그러면 그 리액션 안 와요. 맞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 아, 그때 오셨던 거 잘생긴 거 아드님 그분이구나. 오, 얼굴도 잘생긴데 공부도 잘하던다고 그러더니만 단장까지 됐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리액션만 보여드리면 안 돼. 뭐냐면, 옆에 손님한테, 언니, 이분 아들이 있잖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이분도 반응을 하죠. 언니, 오늘 기분도 좋고 한데, 오늘 커피 한 잔 싹! 이래서 하면요. 기분 좋게 커피도 쏘고 이럽니다. 맞죠? 그래서 이분이 자랑할 게 있으면 같이 자랑을 해주고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웨이브가 나왔어요. 웨이브 잘 나왔죠? 자, 고객님, 자,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머리 어떠세요? 이러면 손님이 뭐라 그래요? 어머, 머릿결 너무 좋고 예쁘다. 오늘 맛있는 거 사먹어. 팁 주고 갑니다. 그죠? 되게 만족하고 가세요. 근데 일주일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제 신랑이 회식한다고 하더니 전화도 안 받더니 새벽에 왔는데 뭐 이상한 걸 찍어 오고요. 하여튼 카드 이상한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다음날 어디 가요? 머리 하러 가야 돼요. 기분 나빠도 머리 하러 온다고. 자, 그래서 어떻게 오늘 뭐 하러 오셨지? 염색하러 왔지 뭐 하고 왔어요. 아니 파마하러 왔지 뭐 하고 왔어요. 자, 잡지 넘어가는 게 어때요? 팍팍팍 넘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끝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머리 잘 나왔죠? 고객님 머리 어떠세요? 잘 나왔죠? 고객님 뭐라 그럴까? 머리 한 달 전이랑 두 달 전에 머리 똑같이 나왔어 지금. 근데 고객님은 뭐라 그래? 파마가 너무 풀린 거 아니야? 머리도 조금 결도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때 리액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고객님 아까 얘기하신 게 여기서부터 웨이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아까 상담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만약에 아까 하셨잖아요. 이건 제 게 아니고 뭐 손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손님은 갑자기 터집니다. 아니 머리는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묻고 싶은데 누군가 날 따라달라고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자, 지금은요. 미용이 더 이상 물론 체력을 바탕으로 기술도 바탕이 돼야 되지만 지금은 미용은 뭐냐면 감정노동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감성노동이 됐단 말이에요. 머리를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과 교류와 소통이 되어야 돼요. 인간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분이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은 걸 받아들이고 기분이 나쁘면 그 짜증을 또 풀어드려야 되고 고객님 얼굴 안 좋으신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제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랑 목을 정말 신랄하게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줘야 되냐? 우리 신랑 그런 사람 아니거든 하고 성질낼 때까지 내가 좀 풀어줘야 돼. 그래야 끝나고 나면 속이 개운해서 머리 이렇게 나와도 가실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머리 잘하는 게 이제 머리 잘한다 좋은 미용실이라는 게 이렇게 더 이상 기술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미용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재밌어요? 어렵고 재밌어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니까. 왜? 그냥 기술만 좋을 것 같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장이게요? 맞죠? 머리 좋은 사람이 대장이게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손님과 아무리 머리를 좀 기술력 좋은 사람보다 기술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손님과 교류와 교류와 감정을 이입하고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운데 정말 재밌는 시대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자,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 하고 싶을 때 염색했다가 파마했다가 뭐 탈색했다가 열펌했다가 막 난리야 난리.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머리가. 그래서 요즘 필요한 게 뭐예요? 클리닝. 맞죠? 복구가 이제 필요한 시대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클리닝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었어요. 예전에 클리닝은 어떤 클리닝이냐면요. 손님 손 상태 되시고 할 거니까 클리닝 추가해서 하시면 손상 안 되시니까 추가로 클리닉 추가하셔서 시술하시죠 하면서 추가 옵션으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추가 클리닉을 한번 하고 나면 추가 요금을 하고 시술을 했는데 그 클리닉에 유지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 안 가고 금방 빠져버리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고객님은 이거 오래 안 간다는 거 아는데도 추가 시술을 계속해요. 원장님한테 계속 추가 시술을 해주신다고요. 추가 옵션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효과 없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알아요. 근데 내가 추가 금액을 이만큼 더 지불해주면 이 원장님은, 이 디자이너 쌤은 나한테 뭘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돼요? 더 신경 써주시고. 반갑습니다, 고객님 하고 친절하게 인사하고요.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서비스는요, 기본적인 서비스잖아요. 근데 추가 옵션을 해주시고 나 진짜 단골분한테는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고객님 오십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이라고 인사하면 돼요, 안 돼요? 어머, 언니 왜 이제 왔어요? 하고 손잡고요. 이리 와세요 하고 자리까지 안내해야 되고요. 옆에 앉아서 웃으면서 얘기 더 해야 되고요. 커피 나올 때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있던 거 그거 좀 챙겨주세요 하면요. 따로 음료수를 다른 손님한테 안 나가는 걸 챙겨드려야 되고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추가 옵션을 해주고 나면 다른 분한테 별로 안 가고 내 옆에서 더 얘기 많이 나눠주시고 더 해달라는 걸 해달라고 추가 옵션으로 클리닉을 해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미용은 더 이상 이렇게 공식적인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한 서비스가 아니라 다정한 서비스가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겨울 되면 제철 과일에 귤을 많이 쓰잖아요. 미용실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드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특별한 서비스가 안 돼요. 어떻게 특별한 서비스가 되냐면요. 귤을 사서 뒤에 넣어놓으세요. 손님한테 다 줄 건데 뒤에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커피 서비스를 딱 하고요. 담당 지사님에 가서 옆에서 잠깐 얘기하다가요. 언니, 요번에 마트에 가서 사온 거예요? 언니, 요번에 제가 제주도에 사는 지인이 귤 정말 맛있는 걸 좀 보내줬어요. 원래 우리끼리 먹는데 잠깐 기다려요. 몇 개만 갖다 줄게 하고요. 딱 갖다 줘서 조용히 주보세요. 그게 진짜 서비스라고요. 나를 챙겨주는 거. 이해되죠?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요.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정하게, 특별하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모든 분들한테 특별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모든 분들한테 특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추가 옵션을 해주시는 분한테, 더 금액을 많이 지불해 주시는 분한테 해주시는 게 특별한 서비스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한테는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죠? 자, 클리닉은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클리닉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두피 클리닉과 모발 클리닉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피 클리닉을 탈모나 두피가 안 좋으신 분들, 손모발이 손상된 분들은 모발 클리닉을 하죠. 자, 이거 어떤 분이 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피 클리닉과 모발 클리닉은요. 두피는 남성, 모발은 여성분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특별하게 안 좋으면 따로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모발이 손상된 남자분이세요. 선생님, 미용사가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머리 탈색을 하고 잘못해서 손상이 너무 심하신데요. 그냥 있으시면 안 되고 손질도 힘드실 건데 복구 시술 하시고, 클리닉은 원래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핑이나 선불권을 끊으시고 하시면 시술비가 20만 원이고요. 키핑을 하는데 30만 원이고요. 해당 시술비가 옷 쓸 때마다 3만 원에서 10회 정도 하시니까 30만 원에서 총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홈케어 샴푸와 케어 제제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120만 원 되는데 어떻게 결제하시겠습니까? 밀어주세요. 네, 바리깡으로 밀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 한 달만 버티면 되거든. 한두 달만 모자 쓰고 어떻게든, 그죠? 자, 이번에는, 자, 선생님, 머리가 손상이 너무 심하네요. 그래서 오늘 쌤은 모발에 길이가 있어서 복구 시술이 50만 원이고요. 클리닉 키핑에서 50만 원 더 하셔야 되고요. 홈케어를 20만원치 사셔서 130만 원 됩니다. 미시겠습니까? 결제하시겠습니까? 네? 발가락으로 빡빡 미시겠어요? 왜냐면 뿌리 쪽까지 손상이 되어 계신데. 하지 않아.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안 해도 어디 가서든지 해야 돼요. 가격이 좀 더 싼 데가 없을지, 아니면 무이자 할부되는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지 않을까요?
근데 밀지는 못해요. 그죠? 머리가 정말 손상되어 버리면 여자분들은 어떻게든 버텨내야 돼요. 그러면 모발 클리닉이 필요해요. 근데 남자분들은요, 탈모가 있으시네요. 다른 건 용서해도 뭐는 용서 못해요? 빠지기 전에 관리해야죠. 맞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탈모 쪽으로 접근을 해서 두피 클리닉을 접목을 시키면 쉽게 가실 수 있고요. 여자분들은 모발 클리닉 쪽으로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 가셔야 되겠죠. 물론 남자분들 중에도 티핑 클리닉을 하거나 티켓팅을 해서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내 모발을 위해서 소중하고 예쁘신 디자이너 쌤을 위해서 디자이너 쌤을 자주 보고 싶어서 자주 보습니다. 그리고 이 이쁜 분이 내보고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 해줄 수도 있어요. 내 모발을 위해서 그런 거 별로 아닐 수도 있을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복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리닉은 이렇게 접근해 가시면 될 것 같고, 복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우리 요즘에 세미나를 하면, 교육을 하면 모두가 복구 교육입니다. 그죠? 복구 예방, 복구 염색 등의 복구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장님, 복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구 안 되죠? 왜요? 복구라는 건 손상된 머리를, 손상된 모발을 복구 시술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요. 실제적으로 복구라는 말은 수혜가 나서 다리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수혜 복구해야 되죠. 그러면 그 전에 다리가 좋아요? 복구한 다리가 좋아요? 복구한 다리가 더 멋있고 튼튼하고 더 좋은 다리를 만들겠죠. 자, 손상된 머리가 있어요. 복구를 했어요. 그럼 원래 머리보다 더 좋은 머리가 나와요? 원래 모발보다 못한 모발이 와요? 복구 안 되잖아. 복구는 안 된다, 그죠? 왜? 우리 모발은 사멸된 각화 케라틴 세포에 죽어 있는 세포란 말이에요. 손상이 되면 더 이상 영양 공급을 새로 받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머리처럼 절대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구 시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과대광고, 과장광고라고 볼 수 있나요? 맞네. 과대광고, 과장광고 맞네. 근데 검색 한번 해볼까요? 대구, 복구 잘하는 곳, 복구 미용실 검색해봐요. 웬만한 미용실 다 올라가 있었고요. 그죠? 자, 손님들은 복구 안 된다는 거 알까 모를까? 손님도 이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 그러면, 근데도 우리는 복구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복구란 어떤 거냐면, 일단 용어에 대해서. 혹시 미용실에서 마술을 하고 계신 분, 마술할 줄 아시는 분, 미용실에서 때때로 나는 마술을 한다. 전국 다녀봤는데 아직 한 분도 없으셨어요. 미용하시는 분 중에 마술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마술은 아무도 안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매직을 하시는 분, 미용실에서 매직 하시는 분, 매직 안 하시는 분 없죠? 매직은 다 하시죠? 매직은 하는데 마술은 안 한다? 복구는 하는데 복구는 안 된다? 같은 말이에요. 매직 안 하시잖아요. 매직은 하잖아요. 마술을 안 하잖아요. 복구는 하잖아요. 근데 복구는 안 된다고요. 똑같은 말이라고요. 자, 원래 매직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매직이라는 건 아이롱으로 된 납작한 스트레이트 기구. 그래서 아이롱 플랫 스트레이트라고 해요. 원래 정식 명칭은. 원래 곱슬머리는 아무리 해도 곱슬이 펴진다, 안 펴진다? 안 펴지는 거예요. 판스트레이트 아무래도 곱슬이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연파라는 걸 봐서 매직기를 쫙 당기고 나서 중화를 하니까요. 곱슬머리의 로망인 찰랑찰랑 머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방법을 그냥 아이롱 플랫 스트레이트라고 할까요? 매직 스트레이트라고 할까요? 마술 같은 스트레이트. 그래서 처음에 매직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미용실에서 매직이라고 얘기를 하면 마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이롱 플랫 스트레이트를 고객님도 디자이너 쌤도 모든 사람들이 미용실에서 매직은 플랫 스트레이트예요. 맞죠? 맞아요. 자, 복구 똑같아요. 복구 안 되는 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손님도 알고 니나 내나 다 안다고. 근데 복구 시술은 다 하고 계신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복구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모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최고 긴 모발 쌤이라고 할까?
쌤, 오늘 우리 여기 세팅 세미나장인데 모델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세팅 잘하고 하니까 세팅 한번 해보시죠. 하고 모델을 했다.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쌤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탈색을 해서 염색을 하신 것 같아요. 세팅을 잘못했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팅을 잘못했어요. 우리 고객님이 세팅을 잘못해서 머리가 어떻게 됐냐면 큰일 났다 그죠? 난리 났다 그죠? 이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샵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방문하실 때 검색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에 SNS 광고나 홍보를, 블로그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소개받아서 왔다고 하면 문을 열고요. 들어와서 여기 복구합니까? 라고 손님들이 안 물어보세요. 대체적으로요. 문만 열고요. 한쪽 방만 들어옵니다. 다 안 들어옵니다. 복구돼요? 복구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 불안하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쌤, 일단 저 손님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상담 좀 하시죠. 자, 손님하고 저하고 이제 상담합니다. 손상이 너무 많이 되셨는데 어떤 시술 하시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아는 미용실에 갔다가 세팅을 했더니 머리가 손질도 안 되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냥 시술 안 되고 복구 시술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머리가 너무 길고 손상이 많이 돼서 조금만 잘라내는 게 좀 잘라내고 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디까지 자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랑 상담해요. 어디까지 좀 자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잘라야 된다고요. 지금은 안 자르신다고요? 저는 여기 특성까지는 좀 잘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여기까지는 손상이 별로 안 됐는데 여기는 손상이 너무 심해서 손상 심한데 자르고 여기까지 시술하는 데는 제가 15만원 정도면 시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모발도 길기도 길지만 손상이 너무 심해서 시술비가 40만원, 아니 50만원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손님 동의했죠? 동의했어요. 그리고 여기만큼은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기는 진짜 잘라야 되는데 분명히 안 될 건데 손님이 자르는 걸 정말 싫어하시니까 일단 클리닉과 복구 처리를 해봐서 얼마나 회복되는지를 보고 시술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하고 클리닉 시술을 하셔야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 될지 안 될지 하고 상담 자체를요. 나는 여기까지 나올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 자체를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될 수도 있고요. 일단 해보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안 되면 조금 나중에더라도 좀 자릅시다 하고 여기까지 해놓고요. 여기까지 짜잔 하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이 이만큼의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상담을 잘못하면 이렇게 상담을 해요. 여기로 상담을 해요. 여기로 상담하는 방법 볼까요?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복구 최고 잘하는 데잖아요. 우리는요, 클리닉제요, 국내 거 안 써요. 일본 것도 조금 약해서 유럽 거를 씁니다. 그래서 클리닉도 정말 좋고요. 제 기술도 정말 좋아서 머리 걱정 말고 매끈하게 무조건 살아납니다. 책임질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머리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만큼의 크레임이 생기겠죠.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는 분명히 여기는 안 될 건데 좀 자르고 하시는 게 나은데 여기까지 자르시면 15만 원이 된다니까요. 근데 고객님이 안 자르신다니까 여기는 50만 원까지 해야 된다고요. 클리닉도 해봐야 알겠고요. 하고 클리닉 시술을 하고요. 케어 시술을 했는데 이만큼은 도저히 안 되네요. 여기까지는 잘라내겠습니다. 하고 커트를 했어요. 그리고 복구 시술을 쫙 하고 맞춰서 했습니다. 여기는요, 말기 아닙니다. 안 뜨거리면 잘라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커트를 해서 잘라내고 여기에 시술을 해서 매끈한 복구 시술해서 모발이 살아났습니다. 그죠? 자, 암 환자가 수술을 하고 치료 한 번 했다고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지죠?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와야 되겠죠. 치료를 받으러 정기적으로 오셔야 된다고요. 자, 내가 복구 시술을 쫙 했어요. 머리가 건강한 머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머리도 정기적으로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머리를 정기적으로 치료하는 게 뭐예요? 클리닉이잖아. 그죠? 클리닉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빠지면
2주마다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계속 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티핑이나 클리닝을 하셔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티켓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와야 되고요. 두 번째, 이 환자분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먹어줘야 되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다른 병이 있으면 항상 약을 계속 먹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약을 항상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손상된 모발은 케어 시술을 하고 나면 매일매일 해야 될 게 뭐죠? 홈케어를 제가 처방해준 우리 미용사가 처방해준 홈케어를 샴푸, 트리트먼트, 에센스, 오일 제제 등등의 케어 제제를 정확하게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자, 고혈압에 당뇨에 항암 수술을 한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운동 너무 안 하거나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지 좋아하는 거 다 처먹고 먹지 마라 하는 거 다 먹고 먹으라 하는 건 안 먹고 이랬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될까? 병이 도지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습관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죠?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야 되죠. 자, 그러면 모발이 손상된 머리예요. 그러면 모발을 관리하는 습관을 바꿔야만 모발이 괜찮아진다는 거 이해되세요? 모발을 관리하는 습관 어떤 거예요? 머리는 샴푸하는 거지 빠는 게 아닙니다. 근데 손님들 중에 샴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샴푸 제제 바르면 거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샴푸 한다니까요? 그리고요, 나와서요, 타올 둘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물기 꾹꾹 짭니다. 엉켜있는 거 빗으로 확확 빗습니다. 머리 어떻게 돼요? 다 늘어나고, 다 비벼지고,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샴푸는 어떻게 해요? 뿌리 두피 쪽을 살살살살 하고, 거품이 나면 모발 밑으로 살살 묻혀서 조물조물하고, 그러는 물대로 헹궈야 되고, 타올 드라이는 어떻게 한다? 톡톡톡톡톡 한다. 엉켜있을 때 끝쪽에 빗질을 살살 해서 풀고 전체적으로 빗질을 하고 드라이는 우와 이게 아니에요. 머리 말리는 일반인들 머리 말리는 거 어떻게 말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뒤집어보고 드라이는 위에서 무슨 이렇게 말리세요. 그리고 확 뒤집는다고요. 그리고 머리끼리 좋기를 바란다고요. 절대 안 되죠. 찬바람으로 흐르는 별대로 살살 말려야 되죠. 그죠? 옆으로 들면 안 되고 아래 위로 말려야 되잖아요. 이런 습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자, 내가 복부 시술을 했어. 클리닉도 받으라고 내가 처방해준 홈케어 제제도 안 쓰고 머리도 엉망으로 관리해. 그래서 한 달이 지났더니 머리가 난리가 났어요. 안 좋아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지가 잘못한 거잖아. 아니, 그 미용실에서 했으면 제대로 돼야지. 암 치료하고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이 맨날 술 먹고 병원에 오지도 안 하고 약도 안 먹는데 그 사람이 건강해질 리가 없듯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30%밖에 안 돼요. 고객님이 관리해주고 습관을 바꾸는 게 70%입니다. 맞죠? 그래서 나중에 머리가 안 좋아지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고객님이 잘못한 거예요? 고객님이 이런 부분을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수 있습니다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다행인 건 우리 머리는 한 달에 1cm씩 자란다. 그래서 여기에 머리가 이만큼 새머리가 자라 나왔어요. 여기에 새머리가 여기서 이만큼 자라 나오면 여기에 머리가 요렇게 자라 내려오죠. 요 머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르셔야 돼요. 요렇게 자라 내려오면 자라 내려온 걸 자릅니다. 자, 제가 처음에 그랬던 마지노선이 여기에요. 그러면 이분은 건강한 머리가 여기까지 자라나왔어요. 근데 고객님이 원하는 마지노선은 여기였어요. 아직 이만큼 남았죠. 자, 복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건강하게 자라나오는 새머리가 마지노선까지 자라나올 때까지 유지, 관리, 버티게 만드는 게 복구예요. 그래서 단순히 시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게 중요하고요. 이 자라난 모발 있죠? 이거를 안 자를 수도 있습니다. 안 자르고 계속 붙여놔도 돼요. 대신에 이걸 계속 기르려면 뭐 해야 돼요? 클리닉과 홈케어와 습관을 계속 맞춰야 돼요. 맞죠? 우리 고객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겨우 살려놨는데 여기에 뭐 해달라 그래요? 파마 해달라 그러고 웨이브 해달라 그러죠. 탈색해서 웨이브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암 있는 데다가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지고 여기 쪄져서 피가 철철 나서 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지혈하고 여기 짚고 기부수 해놓는 게 첫 번째 우리 복부 시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면 이제 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치료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 기부수 해놔놓고 딱 풀었는데요. 저 내일 등산 지리산에 가려고 하는데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뒤에 마라톤을 뛸까 풀코스를 뛸까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네 그러세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머리 떨어지고 다 부서지려고 하는데 겨우 정신 차리게 붙여놨는데 고객님은 뭘 원한다? 왜 이거 탄력 있게 걸어달래? 그거나 이거나 똑같지 않을까? 보세요. 지금 머리 작살나서 이제 겨우 정신 차리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웨이브 안 걸립니다. 웨이브 걸리면 이 머리가 자라나와서 이만큼 나오면 밑에 머리는 잘라내고 하셔야 돼요. 절대 여기는 웨이브 안 걸립니다.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 정도 자라나오면요. 진짜 주위부가 미용실 오픈합니다. 아니면 친구가 미용실에 머리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잠깐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머리 거기 하고 있다가 잠깐 얼굴 보러 올라갔어요. 미용실에. 그랬더니 친구가 여기 머리 잘한다고 한번 해봐라. 아니 난 내가 간 데 있거든 했는데요. 거기 원장님이랑 그 친구랑 해보라고 아니 난 안 된다고 했는데 해보라고 하도 해서 할 수 없이 했다가 머리 어떻게 됐어요? 또 이래가 온다. 또 이래가 오지 않아요? 또 이래가 찾아. 아니 내가 있잖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할 수 없이 이러잖아요. 이거 보면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근데 원장님 화내시면 돼야 돼. 화내면 안 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 너무 손상 많이 됐다. 오늘 클리닝하고 케어하고 복부 시술하면 괜찮을 거예요 하고요.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밉잖아. 복수는 해야죠. 복수는 반드시 해요. 처절하게. 어떻게 해요? 얼굴은 친절하게. 그 다음에 그죠? 맨 처음에 시술비 아까 50만 원 주고 하셨죠? 이번엔 선생님이 너무 심해서요 70만 원 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확실한 복수를 하셔야 돼요. 배신자의 말로는 쓰디쓴 복수가 마음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분이 왜 다르셔 갔을까? 실제적으로 친구가 미용실이 친척에 오픈했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이분이 딴 데 가셨냐면요. 원장님한테 오면 클리닉 계속 해갈 거고 케어 계속 사가래요. 예약해라 그런다? 비싸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웨이브 해줘 하는데 원장님 웨이브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난 염색 해줘 하세요.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니까요. 에이 자꾸 딴 데 가는 거예요. 근데 딴 데서 머리를 탁 감겨보니까 머리가 어때요? 부드럽고 윤기나고 탄력이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해줬는데 그래서 건강해 보여요. 손상 안 돼 보여요. 여기에 그냥 연화제 바르거나 폼제 바르면 머리 어떻게 돼요? 바로 터져버려요. 한번 갔다 와야 처음부터 다시. 그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복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복구 된다, 안 된다? 이걸로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복구 안 되는데 그거 왜 해? 복구는 안 되는 거야. 이러고. 하지만 자르는 게 좋아.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복구 안 된다고 안 하는 데와 야, 이거는 요 손님들이 뭐라니까 해야 되는데 하고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뭔지 생각해 볼게요. 복구를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로 싸우시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구를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미용실에서 복구할 사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이 파마에서 염색을 했어요. 머리가 터졌어요. 복구할 머리가 생긴 거예요. 맞죠? 복구할 머리를 만드는 미용실이 있고요. 중요한 건 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복구할 머리를 아예 안 만드는 사람과 복구할 머리를 자꾸 만드는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해볼까요? 메뉴 많았죠? 이 중에 모발이 손상되는 메뉴 한번 찾아보십시오. 탈색, 또 탈색, 또 탈색, 또 탈색 뿐입니다. 탈색은
모발의 멜라닌 색소 단백질을 파괴하는 것이다 보니까 단백질을 파괴시키다 보면 모발이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커트하면 모발 손상돼요, 안 돼요? 머리 좋아지죠?